강풍이 약화되고 습도가 상승하면서 일주일 넘게 계속됐던 국립기상청의 적색경보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산불 진화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LA 지역 산불의 화재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송전탑에서 불이 시작됐다며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주택 재건을 위한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쓰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화학물질 오염 가능성 때문인데 설거지도 해선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시작합니다. 강풍이 약화되고 습도가 조금 상승하면서 일주일 넘게 계속됐던 국립기상청의 적색경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산불 진화율도 올라가고 있고 LA도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피해 지역 일부는 강제 대피령이 해제되면서 주민들도 속속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말리부 교육구 그리고 UCLA 등 학교들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먼지와 재 때문에 대기질은 여전히 안 좋은 만큼 어린이나 노약자 또는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A 지역 대형 산불의 정확한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튼 산불의 경우 송전탑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송전탑에서 시작된 불이 대형 산불로 번졌다며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하주은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오후 6시 19분쯤 이튼 캐니언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송전탑 아래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불은 산 전체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주민이 지붕에 물을 뿌리기 시작하지만 강풍에 화분이 쓰러지고 불씨가 날아오는 등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24분쯤 촬영된 다른 영상에서도 송전탑 주변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송전탑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남가주 에디슨사가 강풍 예보에도 전력을 차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t's foreseeable that this tragedy is on the horizon. You don't wait till the transformer blows up and catches on fire. It's too late. 이에 대해 에디슨사는 화재 발생 12시간 전까지 알타데나 지역의 전력 시스템을 차단할 만큼 바람이 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산불의 경우 새해 첫날 등산로 인근에서 발생한 작은 산불의 불씨가 원인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스컬록 트레일 부근에서 발생했던 라크만 산불이 시작된 장소와 지난 7일 팰리세이즈 산불의 연기가 처음 포착된 곳이 같은 장소라는 겁니다. 라크만 산불의 경우 새해 기념 폭죽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이후 완벽하게 꺼지지 않은 불씨가 강풍으로 다시 발화하면서 대형 산불로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ATF's National Response Team and our investigative partners continue to tackle this investigation from all angles. So if there were any individuals hiking on any of the trails that morning near or around Skull Rock, we ask that you contact us. 현재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팰리세이즈 산불은 진화율 22%, 이튼 산불은 진화율 55%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주택 재건을 위한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로버트 리바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장을 비롯한 주 의원들은 오늘 재난대피소가 마련된 파사디나 로즈볼을 찾아 주 차원에서 마련한 재건 법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재건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주정부 허가 심사를 가속화하고 해안가 주택들의 뒷마당 별채 건설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또 화재 피해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시키고 필요한 주민에게 주택보험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피해 지역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쓰지 말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로 발생한 화학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도 위험하다며 병물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돗물을 마시지도 말고 식기를 세척하는데도 사용하지 마세요. 각 지역 수도관리 당국이 산불 피해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산불로 재와 그을음 그리고 유독가스 등이 수도관에 유입되면서 독성 화학 물질로 수돗물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Pipes melt, they become open sources. Gases from the fire burning can be pulled into the pipes. And those gases contain lots of toxic chemicals of which none of us want to breathe. They can also contaminate the insides of those pipes. 수도국은 우선 사람이나 동물이 마시는 물은 병물만 사용하고 수돗물은 샤워 정도의 제한적인 사용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지역은 LA 수도전력국이 담당하는 팰리세이즈 지역과 패사디나 수도전력국 등 6개 수도국이 관할하는 이튼 산불 지역입니다. 특히 이튼 산불 지역에서는 크레센타밸리 수도국을 제외한 5개 수도국은 이미 수돗물의 식수 사용 금지를 공지했습니다. Boiling out is generally only used when we believe that there is the potential for like pathogens that could have got in. Boiling doesn't help with heavy metals and some of the volatile organics. 또 산불 지역의 수도관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수돗물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주민들이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산불이 조금씩 진화되면서 여러 피해자들의 뒷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8년 전 팰리세이즈에 장만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이번 화재로 완전히 불에 탄 글래스맨 가족. 다시 찾은 집에서 건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유일하게 찾은 건 결혼 반지였습니다. 글래스맨 가족은 재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It was just pure joy. It was pure joy. I thought I was never going to see it again. I wasn't going to have a wedding ring anymore. But it's just pure joy. I am so happy. I'm not taking it off my finger. 패사데나의 소방관인 치엔 유 씨는 자신의 집도 이번 산불로 불에 탔습니다. CNN 취재진과 함께 자신의 집을 찾아 자네 앞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 결혼 반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던 형과 아버지를 산불로 잃은 비극적인 사연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알타다나에 거주하던 조던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형 저스틴,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 앤서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잠시 병원을 찾은 사이 산불이 발생했고 구조를 기다리던 아버지와 형을 미처 구하지 못했습니다. Last words were help us. He was trying to get him and my brother out of here. 사상 최악이라는 악명을 남긴 LA 산불은 기쁘고 또 슬픈 숱한 사연을 남긴 채 조금씩 진화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해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퍼시픽 팰리지에 위치한 주택 한 채가 산사태에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은 바닷가 바로 앞 1700 카스텔라메어 드라이브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불에서는 살아남았지만 건물 뒤편에서 쓸러내려온 진흙과 잔해물들에 의해 주택이 파손된 겁니다. 이로 인해 주택은 완전히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해당 주택은 $200만 원베드 원베스 1000스퀘어피트에 월세 $14,00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산불로부터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인 진화 작업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팰리세이즈 지역에 거주하는 지비 오웬즈는 대피 후 일주일 만에 자신의 집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3명의 소방관이 나타나 불길을 진압하며 오웬스의 집을 구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오웬스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하다면서 CCTV 영상을 공유했고 다른 이웃들의 집은 불에 타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제재는 너무 많이 썼다며 관세를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한 무역 체계도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취임식 준비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후보자가 무역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불공정한 무역 체계를 허용해 왔다면서 취임하면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Treasury Department plays a critical role in protecting American national security. We must secure supply chains that are vulnerable to strategic competitors.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베센트는 제재는 너무 많이 썼고 제재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으니 관세를 협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 후보자는 미국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리겠다는 트럼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적대 국가들이 에너지 수출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President Trump's energy dominance vision will end those wars abroad, will make life more affordable for every family in America by driving down inflation. 트럼프 2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온 취임식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 곳곳에는 이렇게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는 등 경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군인과 경찰 2만 5천 명도 곧 배치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강력한 한파가 미 전역을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극권에서 내려온 한파는 토요일 아침 북부에 상륙해 미 서부와 중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며 일요일은 남부와 동부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의 경우 취임식 당일 화씨 30도 이하의 기온이 예보돼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가장 추운 취임식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가 유지돼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서울구치소에 머물게 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체포가 적법하고 필요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 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고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이 영장을 법에 안 맞게.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어제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체포 적부심 신문에도 불참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윤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불법 수사, 불법 체포 논리는 설득력이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적부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법원이 체포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공수처 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태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그제 첫 피의자 조사에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질문과 상관없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포한 계엄을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혐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지금 이뤄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와 향후 사법부 재판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사팀이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을 강하게 따져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불법이란 입장을 반복해왔는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직접 같은 취지로 문제 제기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소방장비까지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점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이 발언을 진술조서에도 남겼지만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 측이 조서 열람과 서명, 날인을 거부하면서 증거 능력을 얻진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준비한 200여 쪽의 질문 대부분을 첫 조사에서 소화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하지 않아 첫 조사 결과에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팀이 어제 오후 2시로 통보한 2차 조사에 불출석했는데 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태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이 어제 3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헌법의 적이라며 빨리 파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본격 변론전이 시작된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 탄핵소추인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등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와 같은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안전도 크게 위협했다며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불참한 건 윤 대통령을 체포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특히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설명하는 데만 30분 넘게 할애했습니다. 중국 등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CCTV 영상 일부와 윤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 신청한 선관위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한 수사기관 기록도 헌법재판소법상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5명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란 특검법을 내놓은 민주당은 오늘까지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계엄 특별검사의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내 이탈표가 늘어나면 야당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막는 고육지책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하여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여당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내란 옹호당이란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의 자체 계엄 특검법은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이미 발의해놓은 내란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독자안을 발의하는 여당과의 협상 자체는 열어두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더는 기다리지 않고 오늘까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셈이 양당 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해 나가되 가끔은 장애도 있을 거고 지연도 있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이 짜둔 시간표를 감안할 때 지각특검은 의미가 없다는 게 이런 속도전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1시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를 만나 계엄 관련 특검법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SBS가 단독 취재한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생일에 고급 의전 차량을 이용한 이벤트를 기획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2년 전 경호처의 60주년 창설기념일 행사를 사실상 윤 대통령 생일 파티처럼 기획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는 개사까지의 대통령 헌정곡을 불렀는데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12월 18일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 강당에서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도중 노래 한 곡이 울려 퍼집니다.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쉬고 쉼없이 달린 수많은 날. 가사 속에 등장하는 의문의 84만 5,280분. 일수로 계산하면 587일인데 행사 당일에서 587일을 거슬러 올라간 날은 2022년 5월 10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날입니다. 경호처가 60주년 행사에 윤 대통령을 위해 헌정곡을 부른 겁니다. 원곡인 유명 뮤지컬 노래의 가사를 노골적인 윤 대통령 찬양 내용으로 개사해 불렀습니다. 9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채워 1년의 시간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시. 윤 대통령의 생일이 12월 18일인데 윤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경호처 행사를 열고 축하 노래까지 부른 걸로 보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의 편하신 그 노래 우리 모두가 축하해. 해당 음원은 행사 일주일 전쯤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미리 섭외해둔 음악인들을 통해 제작됐는데 당시 경호처 직원도 참관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행사 당일엔 가사까지 미리 녹음한 음원을 틀고 이에 맞춰 경호처 직원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당시 경호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이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행사를 기획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올랜도 공항까지 비행기 직항 노선 개설이 추진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라구나비치 일대 바다에 오수가 유입돼 입수가 금지됐습니다. 라구나비치시는 라구나니겔 리저널 파크에 하수관이 파열되면서 46만 5천 갤런의 오수가 바다에 유입돼 트레저 아일랜드 비치에서 알리소 비치의 테이블 록에 이르는 해변 수마일을 폐쇄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LA시에 구호금 1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대형 산불로 인해 구호 물품 지원 등의 절실히 필요한 LA시에 지원이 필요하다며 10만 달러의 구호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967년 LA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이후 활발히 교류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여성을 스토킹한 한인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워키에 거주하는 50대 김모 씨는 지난 2023년 11월 피해자의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반복해서 위반해 체포됐으며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인정신문은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올랜도 공항까지 비행기 노선 개설이 추진됩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미국 올랜도를 잇는 신규 직항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노선이 개설되면 아시아와 미국 플로리다주를 연결하는 최초의 직항 노선이 되게 됩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아시안 뮤지엄인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아트 뮤지엄의 새 CEO에 한인이 임명됐습니다. 아시안 아트 뮤지엄은 오는 4월부터 이소영 박사를 CEO이자 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박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최초의 한인 미술 큐레이터로 15년 동안 재직해왔으며 지난 2018년부터는 하버드 아트 뮤지엄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한국 미술과 문화를 미국 내에 소개해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월 16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